요즘 스터디나 교육이나 강의 뭐 이런 데 보면 슬로건 자체가 "우리 모두 함께 부자 됩시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 책 읽었습니다.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 읽었고, 간단하게 제가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산지 꽤 오래된 책인데,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 필독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책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목을 정말 잘 지었어요. 부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눈길을 끌 만한 제목이죠. 부와 인문학은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투자를 하기 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방법이 더 중요하고, 일부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기술과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좀 느끼는 건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을 본 게 세 번째인데, 처음 봤을 때, 두 번째 봤을 때랑은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책 20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입장벽은 곧 수익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들이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곳에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남들이 하지 않을 때 기회가 있고 그때 사야 된다. 근데 또 반대의 의견들도 있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된다. 기회잖아요, 기회. 기회라는 거는 남들이 꺼려하는 것들에 있을 수 있죠. 우리 모두가 기회가 있고 거기에서 수익이 난다 라고 하면, 부자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너보다 돈이 많아야 되는 거고, 너네들보다 돈이 더 많아야 부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 같이 돈을 벌고 다 같은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자, 자본주의에서 그런 일은 없겠죠. 남들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해야지만 어떤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으면 나에게 분명한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저도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너무 불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올인이다. 남들과 반대로 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여기에 올인이다, 반대에 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건 정말 위험하죠. 내가 좀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대중의 반대에 설 수가 있는 거고, 그 반대에 섰을 때 사실 내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고 그거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너무 불같은 무책임한 투자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5페이지를 보면, 노예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대중이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한다 라는 이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이 문장에서 느끼는 성숙이라는 단어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내가 알고 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어야 그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실행력이 생기고 버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로 또 써주세요. 124페이지를 보면,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이유는 이타심이 아니고 이기심 때문이라고 가르쳤다. 이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어떤 맥락입니다. 착하고 나쁘고가 아니고요. 부자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요. 요즘 스터디나 교육이나 강의 뭐 이런 데 보면 슬로건 자체가 "우리 모두 함께 부자 됩시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부자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돈이 많고 부자면 거기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부자가 나올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타심이 아니고 이기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공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건 뭘까요? 내가 누군가한테 싸게 그 부동산을 산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비싸게 그 부동산을 판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누군가는 이기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잘 알지 못하면 나도 반대로 누군가한테 그걸 비싸게 살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이기심이라고 하면 저는 이기심을 많이 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나는 조금 다 같이 부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를 보면, 당신이 아직 부자가 아니라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라고 나오는데, 집중 투자
분산 투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처음에 시드가 부족하다면 분산 투자는 돈을 모으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집중 투자를 잘 해야 되죠. 항상 이야기하는 수익률 높은 걸 집중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시드를 늘려서 수익률은 낮지만 계속 이 시장에 머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투자금을 늘려서 수익률은 낮지만 리스크도 낮은 걸로 계속 부자가 돼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잃어서는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 1억을 잃는다라고 하면 100억,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을 잃는 거랑 1억이 전부인데 1억을 잃는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면 이 재테크 시장을 떠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어요. 돈이 없다면 집중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서 오는 지식이나 경험들이 조금씩 쌓인 상황이라면 조금 더 리스크 있게 분산 투자를 해서 이 전체 시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이 운이 잘 맞아서 또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잃어도 정말 내 인생, 내 삶에 큰 타격이 없는 돈들이 조금씩 쌓이고 그 돈으로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수익률이 높거나 아니면 리스크가 좀 더 높은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꾸준히 하고 있던 이 투자를 뛰어넘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기회나 운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책은 술술 읽히는 책이에요. 저명 인사들, 뭐 노벨상, 경제학상 이렇게 타신 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저자가 본인 생각도 조금씩 끼워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분이 또 다른 책도 쓰셨더라고요. 부의 본능 이런 책들도 쓰셨는데 그 책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좋은 이야기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